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북한 이슈 논평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돼지를 공룡으로 착각하면 정책적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북한 돼지는 저는 이제 김정일을 포함한 그 북한 지도층과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사회의 전반적 그 상황들을 돼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북한을 떠나서 없는 북한,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북한으로 착오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의 이런 추진과 같은 데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판단되고 있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가지고 돼지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그 돼지와 그리고 북한이 전체적인 경제, 북한 주민들의 삶, 북한 체제의 생존 능력이 어디까지 바닥이 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한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수를 가지고 그 내부적인 그런 실태들, 내부적인 경제 작동 상황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형편과 그리고 내구력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그런 걸 전혀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접적 방법으로 이런 지수들을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북한 전문기관들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 내의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이제 형식화된 측면들이 있고요. 또 북한이 공개하는 그런 자료들은 다 변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포함한 이러저러한 그 대적 공개 그런 자료들만 봐가지고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지만은 이것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북한 전체의 경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장 물가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500만 북한 인구 가운데서 2천만이 먹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그야말로 지금은 아주 치열한 경쟁터입니다. 이 시장의 물가는 바로 북한 경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국가의 공식 경제 부문들도 이제는 참여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자기 생산물이 상당한 부분들을 실현하고 돈을 벌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보면 이제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상당한 부분들이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국가 경제 주체들에게도 있고 또 일반 개인 수공업자 아니면 장사꾼들에게서도 결정되는데, 저희 NKTV가 지난 6개월 동안 매 달마다 33개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모니터링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북한 시장의 33가지 품목에 대한 물가 집계표를 여기 자료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치 보고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자료들을 쭉 우리가 통계한 추이를 보여주면 식량, 부식품, 중요 생필품, 오리와 과일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들이 계속 월마다 1%에서부터 5% 사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도 물가이지만은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물자가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엄청난 상품들이 지금 중단되면서 북한 내부 시장에서는 일부 시장에서 어떤 품목들은, 대부분의 품목들이 물가가 완전히 치솟는가 하면 또 일부 품목들은 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다 걷어가던 석탄이라든지 그리고 희귀한 그런 농토산물, 약재, 그리고 고급 수산물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북한 물가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첫째는 인플레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결정적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달 한 달만 놓고 봐도 2월 16일이라고 하는 그런 큰 명절과 2월 16일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명절을 치렀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전혀 주지 못해도 이 명절만큼은 떡을 치라고 가정들마다 떡살은 한두 킬로씩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떡살조차 공급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졌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북한 국가 경제가 어렵긴 어려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이 상황들이 대단히 불안하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돈을 안 쓰고 그리들을 최대한 졸라내고 있습니다. 이 식량 물가 추세를 보면 3월과 4월에 가장 높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식량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3, 4, 5, 6 이 춘근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이제 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정말 북한이 4월이나 5월, 6월에 식량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식량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한 주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이 태산 같습니다. 거기다가 휘발유와 디젤을 비롯한 연료가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오직 국가기관 차나 딱히 필요한 운송수단에 휘발유를 넣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조금씩 쓰던 기름마저도 전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를 부르지만은 기름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는 거죠. 저희 NKTV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자료인데요. 중국으로부터 기름을 가득 실은 버스와 트럭들이 북한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와 트럭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간 버스와 트럭들은 북한이 여러 지역들에서 버스 노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들은 중요 기관 기업소에서 운송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가격은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이나 또 기관이 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기름을 사올 수 없으니까 대신 기름을 가득 채운 버스나 트럭을 받는 건 유엔의 대북 제재의 틈새란 말이죠. 참 이게 묘한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량 소유자들은 북한의 버스 노선과 또 운송 노선에 자기 차량들을 배치시켜서 필요한 돈을 벌고, 북한은 내부의 그런 수송 수요를 풀고 서로가 윈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가련한 그런 모습입니까? 잘 살 날이 눈앞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어렵고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웅성웅성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씩 소곤소곤 가족 안에서 이야기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던 불평, 불만들을 좀 더 많은 소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장마당 모퉁이에서나 대중집합장소, 열차 안과 보이부가 나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장소들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내기 시작하면서 속삭이던 사이가 지금 웅성웅성하는 사이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웅성웅성하는 목소리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구구절이라고 하는 북한 체제가
설립된 지 딱 70년 되는 해, 이 70년 된 해를 북한이 아주 많이 요란하게 선전해 왔습니다. 치수돌 되는 해에는 이것은 사회주의 그 복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으로 소개해 왔단 말이죠. 지금 같아서는 저희가 김정은이 아무리 10번을 날고 긴다 해도 구구절날에 북한 주민들에게 떡칠살을 제대로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가 자기 통치자금으로 비축해 있는 많은 돈을 풀어서 국제사회에서 쌀을 싸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면 몰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량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동원 총국이라고 전쟁할 때 써야 될 예비 물자를 비축하는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쫙 체계적으로 조직된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내부 협조자의 말로는 대형 식량 창고들 그리고 대형 유조 땅크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나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고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게 두려워하는 당장이라도 치고 나올 것 같은 김정은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 말대로 산악같이 일떠나서 노도와 같이 남만을 이제 진격해 내려올 북한군의 실태는 어떠냐? 그거 한심합니다. 하루에 이 깡 옥수수밥을 지금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게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무리 죽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합참과 같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각급 부대에 내려보낸 그 명령서에 따르면 올해 각 부대들은 자기 관할지 주변의 유휴 땅들을 모조리 동원해서 곡식을 심고 가축을 치고 남새를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들한테 하루에 어떤 정도의 양은 반드시 내게 된다라고 지시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시가 0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북한이 이거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냐고 들어가지만 북한군의 전반적 전투 병력 그리고 보급 군인들의 어떤 역량 그리고 그들이 사기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전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노동신문에서 방방 뛰는 것이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북한군 120만에서 한 10,000명을 갖다가 잘 차려입혀 놓고 김정은 앞에 주석단에 이제 행진해가는 그 병사들을 비치면서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마치 전반적 북한 군인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의기양양하고 충천에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군인처럼 보여주고 있지만은 정말 북한의 전면 부대나 그리고 후방 부대나 할 것 없이 가장 처절한 복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왔던 오충성 그런 병사의 사례를 보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분계선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민사행정경찰, 즉 민경은 북한 육해공군 전군에 비해서 가장 월등한 보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옥수수가 아니었습니까? 북한의 실태는 바로 그것이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포화를 아끼는다고 대포안에다가 자동보충을 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포가 맞췄다 안 맞췄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사격 훈련도 총알이 없으니까 부리로 만든 탄알이 나가는 대신에 수지로 만든 탄피를 싸가지고 훈련용 탄이 흥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도 보면 좀 지난 일이다마는 이제 연평대전이 있었을 때 서해함대 어뢰정들의 평해전으로 긴급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경계 상태에 있는 어뢰정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 겁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연유 탱크에 연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나중에라도 있을 상부에 건면이 들어와서 물 탱크 위에 기름을 층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부어 넣어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건면을 통과했죠. 아니건 다 뽑아서 장교들이 술 바꿔먹고 쌀 바꿔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군은 도대체 전쟁 능력도 없고 우리가 노동신문과 중앙텔레비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실험을 하고 이게 북한이 전체인 양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노동신문과 이 조선중앙텔레비전하고 거꾸로
읽고 거기서 나오는 이 강조 부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쪽을 자세히 여서다 보면 오히려 그게 북한을 더 잘 볼 수 있는 북한이 알려준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말기암 환자, 이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붕괴 직전의 그런 상황들이라고 급속히 지금 빠져들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살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 꺼져가는 목숨 속에서도 끝까지 핵무기와 미사일만 붙들고 있는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이거 안 놓으면 난 진짜로 죽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욕망과 그들이 그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좀 더 협력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의 실태 파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통일부에는 정세 분석가가 있고, 그리고 또 국방부라든지 각 이런 정보기관들에서는 북한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취해진 어떤 정책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답이다라고 나왔다면, 이건 정말 이런 파트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파트들이 정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세를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중앙텔레비전이나 공식적인 그런 출판물 보고 우리가 북한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가장 오래전의 시대였고요. 지금은 뭔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이 탈북자 단체들을 비롯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북한의 실상을 이게 하나라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민간 단체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그 맥을 정확히 짚어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단체들은 전혀 등한시하고 오직 다 통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만이 믿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민간의 어떤 대북정보 능력들을 무시하고 오직 그 밥통, 그걸 지키려고 저렇게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정부나 정치권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죠. 러시아가 붕괴될 때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다는 대소련 전문가들 엄청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또 수십만 건의 연구 논문, 아주 볼륨이 두텁 엄청난 분량의 러시아 연구를 해냈지만은 러시아의 붕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련 출신의 연구자가 그 북한 붕괴의 시초를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그런 연구자들은 전혀 못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런 연구자들이 쓴 이러저러한 논문들, 그게 국책연구기관이든 아니면 사설연구기관이든 대학이나 또 여러 급의 그런 연구기관들이냐는 많은 논문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실상들이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도식과 틀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지 북한의 실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때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붕괴돼가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고 급해 맞아서 남쪽에다가 제 동생 보내고 방문단 보내고 자기 애처까지 보내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가증스러워하는 김영철까지 보내서 식량을 얻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남쪽에서 오는 수효를 받아가지고 1990년대 말 상황처럼 김정일이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북한 김정은하고 놀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고 빨리 저 체제가 붕괴되기를 기다리며 점점 알아가고 있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이 변혁의 힘이 되어줄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게 옳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확고한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1990년대에 햇볕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에 지금 놓여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상황이 너무 달라진 지금에 와서도 그 패러다임을 오늘날에 쓰려고 하는 지금의
뭐 유화 정책 내지는 대북 접근 정책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철저히 기초에서부터 북한 실상에 대한 판단에서도 다시 좀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뭐 비핵화하기 위해서 평양에 간다? 그렇게 가가지고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하고 협력하고 미국이 비핵화 그런 정책 노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운전자론이지만 그 운전자론의 역할이 끝나버릴 때 틈새를 잘 찾아내고 그걸 비집고 잘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 이간질하는 데는 이골이 난 북한에 우리 정부가 당하고 우리 청와대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거의 100%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돼지를 마치 공룡인 듯 쳐다보면 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